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베이항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Weak Driven Learning: How Weak Agents Make Strong Agents Stronger입니다. 이 연구는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LLM 성능 향상의 대부분은 사후 학습, 그러니까 Supervised Fine Tuning이랑 Knowledge Distillation 같은 단계에서 나오죠. 그런데 모델이 점점 좋아질수록 이런 방법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델이 너무 확신에 차고 그레디언트는 사라지고 추가 학습을 해도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더 강한 티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논문은 완전 반대로 갑니다. WMSS라는 Weak Driven Learning 패러다임을 제안하는데 같은 모델에 더 약한 체크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이미 강한 모델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표준 Supervised Fine Tuning에서는 모델이 정답 토큰을 나머지 토큰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선호하도록 금방 학습합니다. 초반에는 정답과 오답 사이의 로짓 마진이 빠르게 커지죠. 그런데 몇 이폭만 지나면 그 마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사실상 얼어붙는 거예요. 틀린 토큰들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면서 그럴듯하지만 미묘하게 틀린 답과 진짜 정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신호를 더 이상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자들이 집중하는 세츄레이션 버튼액입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더 이른 시점의 약한 체크포인트들은 최종 모델이 대부분 눌러버린 불확실성과 혼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weak state들은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들에 더 높은 확률을 줍니다. 강한 모델을 그보다 약했던 과거 버전과 비교해보면 강한 모델이 어디에서 과도하게 확신하거나 취약해졌는지 찾을 수 있어요. 더 좋은 티처를 흉내내는 대신 강한 모델이 약한 자기 자신이 여전히 끌려하는 구체적인 실수들을 밀어내면서 학습하는 겁니다. 이 의견 차이가 표준 슈퍼비전이 포화된 이후에도 아주 풍부한 학습 신호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Weak Driven Learning은 강한 모델과 더 약한 레퍼런스 모델 사이의 불일치를 이용해 강한 모델을 개선하는 모든 사후 학습 세팅을 말합니다. 먼저 Strong Agent와 Weak Agent를 준비하는데 보통은 같은 모델의 더 이른 체크 포인트를 weak으로 씁니다. 각 학습 샘플마다 두 모델의 출력을 같이 보고 그 쌍으로부터 새로운 슈퍼비전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신호를 이용해 Strong 모델을 더 강한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외부 티처나 더 좋은 모델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WMSS는 이런 Weak Driven Learning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방법입니다. 세 단계로 돌아가요. 첫째, 기본 베이스 모델을 표준 Supervised Fine Tuning으로 학습해서 Strong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원래 베이스를 Weak Agent로 남겨둡니다. 둘째, Weak과 Strong 모델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준으로 가장 정보량이 많은 학습 샘플을 골라내는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셋째, 두 모델의 로지트를 섞어서 조인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Fused Distribution을 통해 백프롭을 돌리면 하드 네거티브들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체계적으로 증폭되고 Strong 모델이 기존 플라토를 넘어가도록 밀어줍니다. 초기화는 단순하고 실용적입니다. 먼저 베이스 모델 M0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으로 파인 튜닝해서 M1을 얻고 이 M1이 현재 스트롱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 역할을 고정해요. M0은 weak agent가 되어서 더 부드럽고 불확실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M1은 더 개선하고 싶은 strong agent가 됩니다. 추가 모델이나 외부 티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WMSS는 어떤 학습 샘플을 다시 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각 샘플마다 윙 모델과 스트롱 모델 둘 다에 대해 프리딕티브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윙 모델의 엔트로피는 그 샘플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고 엔트로피의 변화는 스트롱 모델이 더 확신을 갖게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WMSS는 여기서 세 가지 항을 섞어서 샘플링 확률을 만듭니다. 어려운 예제를 계속 포함시키는 베이스 디피컬티, 스트롱 모델이 너무 빨리 배워서 취약할 수 있는 샘플을 다시 보는 컨솔리데이션, 그리고 스트롱 모델이 지금 윙 모델보다 더 나빠진 경우에 집중하는 리그레션 리페어입니다. 세 개의 계수 알파, 베타 감가는 커리큘럼의 동작을 조절합니다. 알파로 가중되는 베이스 디피컬티는 윅 모델이 힘들어했던 샘플들이 계속 강조되도록 보장합니다. 베타로 가중되는 컨솔리데이션은 스트롱 모델이 갑자기 확신이 확 올라간 케이스를 잡아내는데 이런 샘플은 오버피팅 됐을 수 있어서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감가로 가중되는 리그레션 리페어는 특히 중요한데요. 스트롱 모델이 지금 윅 모델보다 덜 확신하는 상황이면 그건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나 바운더리 드리프트의 명확한 신호라서 이런 샘플들의 가중치를 크게 올려서 손상을 복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WMSS는 윅 스트롱 간의 의견 차이를 구체적인 학습 신호로 바꿉니다. 각 입력에 대해 두 모델 모두 보케벨러리 전체에 대한 로지트를 뽑습니다. 이 로지트를 믹싱 코에피션트 람다로 선형 결합해서 믹스드 로지트를 만들어요. 이 섞인 분포를 그라운드 트루스 토큰에 대한 표준 크로스 엔트로피로스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레디언트는 믹스드 로지트를 통해 두 모델 모드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진짜로 신경 쓰는 건 스트롱 모델입니다. 윅 모델은 그럴듯한 디스트랙터들에 더 많은 확률 질량을 주기 때문에 로지트를 섞으면 이런 하드 네거티브들에 대한 확률이 다시 올라가고 그에 따라 그레디언트도 살아나서 스트롱 모델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계속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어떤 네거티브 토큰의 로깃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그 토큰의 예측 확률과 같습니다. 표준 SFT에서는 모델이 아주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확률들이 극도로 작아지고 그레디언트가 사라집니다. 반면 위크 모델은 하드 네거티브들에 여전히 무시 못할 확률을 줍니다. 로깃을 섞으면 정답 토큰과 디스트랙터들 사이의 마진이 줄어들고 그 결과 믹스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토큰들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당 토큰들에 대한 그레디언트 크기가 직접적으로 커지고 스트롱 모델이 이들을 더 강하게 억제하고 바운더리를 더 날카롭게 만들도록 다시 밀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저자들은 Weak Driven Learning의 다이나믹스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초반 스테이지 Y에서는 윗 모델과의 믹싱이 하드 네거티브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키워주고 실제 업데이트는 스트롱 모델이 주도합니다. 학습이 진행되어 스트롱 모델이 매우 확신을 갖게 되면 소프트맥스 해시안이 붕괴하고 윅 모델은 커버처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게 스테이지 2 그레디언트 실딩 단계로 로지트는 여전히 섞이지만 윅 모델의 학습 영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3에서는 소프트맥스가 글로벌 로짓 시프트에 대해 불변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로짓 스페이스에서 평평한 방향으로 떠다니면서 평균 로짓만 바꾸고 샤프네스는 그대로 두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학습 후에 관찰되는 로짓 통계의 일부를 설명해줍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WMSS는 반복 루프로 돌아간다. 초기화된 위크와 스트롱 모델에서 시작해서 각 이터레이션마다 엔트로피 다이나믹스를 계산하고 샘플링 웨이트를 만든 다음 그에 따라 액티브 सब셋 데이터를 뽑는다. 그리고 그 सब셋에 대해 조인트 트레이닝을 돌린다. 두 모델로 포워드를 하고 로지트를 섞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뒤 스트롱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식이죠. 이런 라운드를 여러 번 돌리고 나면 표준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만 했을 때보다 일관되게 더 강한 새 체크 포인트를 얻게 된다. WMSS를 평가하기 위해 저자들은 퀸 패밀리의 여러 오픈 모델들을 파인 튜닝합니다. 4B, 8B, 그리고 3B 퀸 2.5 모델까지 포함해서요. 평가에는 AIME, AMC 같은 대회 수준의 수학 리즈닝 데이터셋부터 GSM8K, 마옵스까지 폭넓게 쓰이고 코드 생성 쪽은 휴먼 이발과 MBPP 두 벤치마크를 사용합니다. WMSS는 표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타겟 로깃을 교란하는 UNDIL, 그리고 엠베딩에 노이즈를 주입하는 NEF-튠과 비교됩니다. 모든 방법은 같은 학습 예산과 같은 구현 스택을 사용해서 공정한 비교를 보장합니다. 결과를 보면 WMSS는 표준 SFT의 최적화 플래토를 안정적으로 깨뜨립니다. 퀸 3B 모델에서는 평균 수학 정확도가 약 64%에서 69%로 뛰고 코드 정확도는 63%에서 거의 67%까지 올라갑니다. 더 큰 퀸 38B에서는 이득이 더 큽니다. 수학은 대략 67%에서 73%로 코드는 71%에서 거의 78%까지 올라가요. 이 개선은 전부 더 나은 학습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추론 시에는 여전히 단일 모델만 쓰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이 표는 논문의 핵심 실증 결과를 요약합니다. 세 가지 다른 베이스 모델 전반에서 WMSS는 수학과 코드 벤치마크 모두에서 표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ONDR, 네프튠을 꾸준히 앞섭니다. 패턴이 매우 견고해요. 윅 드리븐 러닝이 거의 모든 설정에서 최고 혹은 두 번째로 좋은 점수를 내고 특히 가장 어려운 리즈닝 태스크에서 두드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WMSS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특히 빛납니다. 아주 까다로운 수학 대회 벤치마크인 AIME 2025에서
4B 모델 정확도는 12.2%에서 20%로 뛰고 8B 모델은 15.6%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AMC23과 아쿠아에서도 WMSS는 표준 SFT에서 보이던 성능 하락을 되돌리고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마옵스처럼 더 쉬운 데이터셋에서는 모델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도 이전 능력을 잊지 않는데 이걸 보면 WMSS가 단순히 노이즈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댑티브 레귤러라이저처럼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다이얼은 타겟 토큰을 랜덤 노이즈로 직접 페널티 주는 방식인데 WMSS는 훨씬 더 원리 기반의 접근을 택합니다. 결과를 보면 언다이얼은 주 슈퍼비전 신호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엠베딩에 랜덤 노이즈를 주입하는 MEF2는 로버스트네스를 높일 수는 있지만 모델이 실제로 어떤 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반대로 WMSS는 윅 모델의 과거 혼란을 이용해서 타깃이 명확한 커렉션을 구성합니다. 이런 구조화된 가이드는 특히 수학 리즈닝에서 중요하고 여기서 WMSS는 MEF2를 확실히 앞지릅니다. 이 폭별 성능을 추적해보면 익숙한 패턴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빠르게 좋아지다가 점점 플라토에 천천히 다가가는 모양이죠. 흥미로운 건 AMC2023 같은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이 포크를 너무 많이 돌리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최적화와 포게팅이 일어나는 신호죠. WMSS의 분석은 이 변곡점을 잘 짚어내고 커리큘럼과 윅 드리븐 업데이트가 모델이 퇴보하기 전에 이득을 잘 포착하도록 도와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더 취약한 리저닝 태스크에서요.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는 로깃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나옵니다. 표준 SFT에서는 정답 토큰의 로깃과 평균 디스트랙터 로깃이 둘 다 플라토에 도달해서 마진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WMSS에서는 타겟 로깃은 조금만 오르지만 넌 타겟 토큰들의 평균 로깃이 훨씬 크게 떨어집니다. 한 분석에서는 50% 넘게 감소했어요. 이런 서프레션 도미넌트한 동작은 배경 간섭을 효과적으로 지워주는 셈입니다. 서프맥스는 로깃의 지수 함수를 쓰기 때문에 타겟 백그라운드 간격이 선형으로 조금만 넓어져도 확률 분포는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도도 크게 좋아집니다. Ablation Study에서는 각 구성 요소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리해서 봅니다. 약 54% 평균 정확도의 표준 SFT에서 시작해서 커리큘럼만 추가하면 성능이 56.3%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윅 스트롱 조인트 트레이닝을 도입하면 58.2%까지 더 올라가요. 커리큘럼과 조인트 트레이닝을 모두 포함한 풀 WMSS 파이프라인은 거의 60%에 도달하고 AIME에서는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을 거의 2배로 만듭니다. 이걸 보면 데이터 액티베이션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브레이크스루는 학습 중에 윅 모델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WMSS가 하이퍼 파라미터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탐구합니다. 커리큘럼 쪽에서는 컨솔리데이션 웨이트 베타를 키우면 일반적인 수학 문제에서는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리그레션 리페어를 꺼버리면 AIME 같은 하드 벤치마크가 크게 손해를 봅니다. 적당한 크기의 리그레션 리페어한 가마를 넣어주면 이런 어려운 태스크에서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대신 쉬운 태스크에서는 점수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믹싱 코이피션트 람다의 경우 성능은 완만한 역 U자 형태를 보이는데 대략 0.42에서 0.48 근처가 가장 좋습니다. 1에 너무 가까우면 사실상 다시 표준 SFT가 되고 0에 너무 가까우면 위크 모델이 지배해서 언더피팅이 일어납니다. 내부적으로 WMSS는 AM1.4M 데이터셋에서 수학 리즈닝과 코드를 모두 포함하는 잘 큐레이션된 서브셋으로 학습됩니다. 수학 문제는 전용 라이브러리로 해답을 검증해서 정답만 남기고 코드는 스니펫을 뽑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본 뒤 통과한 것만 사용합니다. 최종 데이터셋은 약 21만 5천 개의 고품질 샘플로 구성됩니다. 학습에는 TRL 라이브러리와 트랜스포머즈의 Q&3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긴 컨텍스트 랭트와 비교적 작은 러닝 레이트를 설정해서 H800 GPU 8장 위에서 돌립니다. 물론 WMSS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은 구조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학 리즈닝과 코드 생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접근이 오픈엔드 대화나 지식 중심 태스크로 얼마나 잘 확장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 WMSS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와 같은 모델의 과거 체크포인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데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과 믹싱 코에피션트를 잘 튜닝해서 쉬운 태스크와 어려운 태스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엔지니어링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LLM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항상 더 강한 외부 티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모델에 더 약했던 과거 버전들만 봐도 어디에서 헷갈렸고 어떤 실수를 그럴듯하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WMSS는 이 과거의 혼란을 구조화된 학습 신호로 바꿔서 표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포화를 뚫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 더 자율적이고 데이터 효율적인 사후 학습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더 강한 에이전트가 자기 자신의 더 약했던 버전들로부터 배우면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